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0대 당대표 탄생이냐, 중진 후보들의 역전극이냐 관심이 높은데요. 잠시 뒤에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부 안다영 기자와 함께 전당대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당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최종 결과 발표만 남은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전당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 대의원 투표를 합니다만 그렇죠.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현장 투표 없이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이미 모바일 투표 그리고 ARS 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투표 결과는 당원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이 비율로 반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70%나 되는 당심을 누가 얻느냐가 변수가 될 텐데요. 이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임 당원이 전체 28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30% 정도가 대구, 경북, 또 25% 정도가 부산, 경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지역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승부를 가져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발표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45.36%예요.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네, 책임당원 투표 방식이 이렇게 네. 도입된 게 2014년인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 2014년에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31.76%로 그동안 가장 높았는데요. 네. 이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직전에 있었던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던 그때 그 전당대회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5.4%였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홍준표 대표가 출마했던 2017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모두 25.2%로 모두 25%대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 경선 투표율은 투표 첫날인 지난 7일에 이미 25%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그 흥행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후보의 뭐 돌풍도 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당대표 네. 예비 경선에 참가했던 사람이 8명이나 돼서요. 초반부터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돌풍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이 중진 후보들을 여유롭게 제치면서 1위로 통과를 해서 네. 본선까지 그 열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흥행 요소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모바일 투표 비중이 커져서 그래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순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역대급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어느 쪽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섣불리 누구한테 네. 유리하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전례 없는 투표율이 이준석 효과 때문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위기감을 느낀 중진 후보들이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표가 결집했을 거란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가 반영되긴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유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과반이 넘는 5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 당대표가 이제 곧 선출이 되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에 그 당대표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을 관리하는 인물들이 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예, 네.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또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전국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거는 상태입니다. 이 대선에 이어서 있을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새 당대표가 이끌어야 하고요.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또 크게는 야권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권익위에 이제 소속 의원
전반에 대한 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맡겼는데 그 결과가 한 두 달쯤 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새 당대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네. 이 의원 12명에 대해서 자진 탈당 권유를 하는 등의 이제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도 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 당대표가 고심이 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장에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시 35분쯤 발표가 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 당대표 이 순으로 결과 발표를 네네.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의 그동안 이제 소감을 듣는 자리가 있고 그렇군요. 이 소감을 듣는 자리가 좀 늦어지고 또 선거 개표 결과도 조금 늦게 도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위 체제가 마무리되면서 소회를 밝히고 이제 바로 잠시 뒤 이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가 진행이 되면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과정들을 보면 이제 빅3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의 입장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갈라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 행보를 했는데 네. 여기서 기자들의 질문이 당연히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잖아요. 거기서 좀 기다려달라, 지켜봐달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윤 전 총장이 대답을 했고요.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고민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이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권 주자들도 각자의 논리를 폈는데요. 나경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들면서 당대표가 되면 꼭 모셔오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계파 문제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 뒤에 유승민 전 대표가 있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현재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들어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진흙산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이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들어오면 공정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꼭 뭐 윤 전 총장이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 또 뭐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든 누구한테든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나는 공정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한다면 그걸 방어할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 이런 말로 좀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들을 보면 크게 봤을 때 이제 세대 교체냐 아니면 뭐 안정과 경험이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바람이 불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고 그렇죠. 여권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까지 일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취재를 왜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돌풍이 부냐 했더니 기성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염증이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꼭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세대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재보선 이후에 불고 있는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바람들이 이준석 열풍을 만들어냈다 이런 분석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가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30대 당대표가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이제 30대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변화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공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직자들도 또 공정하게 뭔가 이제 시험을 치러서 그들이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에 고여있는 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공정 경쟁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이 당에 계속 끊임없이 그냥 있었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좀 변화를 보여달라 이런 걸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정당인데 이렇게 30대 당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굉장히 아픈 쪽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여권 쪽이 될 그럴 겁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쪽에서 항상 이제 진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은 그쪽에서 늘 불어왔었는데 이 바람의 키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아무래도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바람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고요. 네.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선거권 관련해서 피선거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지금 40대부터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연령을 낮추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 돌풍이 이 지금 정치권 전반에 가져온 파장 이런 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가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된다면 정치권 전체의 뭐 지형 변화도 네.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나경원 후보나 또 주호영 후보 같은 안정과 경험 쪽이 된다면 또 그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네. 대선 관리 이런 부분은 뭐 큰 염려 없이 할 텐데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겠죠.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경우도 투표 뭐 연설에 이런 걸 해도 TV 토론을 했을 때 이렇게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봤는데 네. 이번에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불었다는 건 어떤 변화를 바라는 건데 그 변화라는 게 결국에는 뭐 당심에서 뒤집어진다거나 이러면 네.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볼 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다시 가는 거구나. 네. 이런 면에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또 당 내부라든지 또 보수적인 지지층들은 내년 대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하니까 안정적으로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도 또 기대를 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 상황들을 보면은 현재 지금 비대위원들의 이야기 이제 아마 토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전당대회 좀 순서를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그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또 선출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당대표 뭐 당연히 한 명 네. 선출하고요.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선출하고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합니다. 만약에 최고위원에서 남성 후보들이 다 앞섰고 여성 후보들이 뒤에 빠져 있다고 하면 여성 몫으로 한 명 후보를 네. 이제 올릴 수가 네.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뭐 무난하게 4명 중에 여성 후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비대위원 지금 현재 비대위원들 소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 네. 당대표 순으로 개표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 발표가 되고 나면 전체 당선자들이 이제 단체로 사진 촬영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당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순으로 이제 수락 연설 소감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당대표 경선 토론회라든가 과정들을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하고의 약간의 갈등 섞인 조금 가시 섞인 그런 설전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이제 그 취재하는 기자들의 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중진과 청년의 대표적인 대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방식과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이제 화법부터 이제 달라서 그렇죠. 토론회라든지 뭐 TV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설전이 이어졌고 예를 들자면 이제 라디오 출연에서 나경원 네. 후보가 중진 이제 경험이 있는 후보들의 약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얘기가 네. 이제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길을 잘 헤쳐나가는 화물 트럭 같은 존재가 이제 중진들이라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이제 경험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출연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준석 후보가 바로 SNS로 이제 맞받아친 거죠. 나는 매연도 나오지 않는 전기차다. 그러니까 젊음을 강조하는 그런 설전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흥행 요소가 두 분의 이제 설전 속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네. 주호영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려면 에베레스트 산도 좀 오르고 해야 하는데 청년이 뭘 해본 적이 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 선배는 주호영 이제 후보를 주 선배라고 부르면서 이준석 후보가 주 선배는 이제 대구에 803만 여러 번 803만.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네. 이제
맞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물론 네. 뭐 후보 당사자들은 네. 좀 뭐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는 그렇군요. 사람들은 좀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현장의 당대표 후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홍문표 후보, 주호영 후보, 또 조경태 후보, 또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가 앉아 있는데요. 이제 비대위원들의 그 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끝나면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네. 청년 최고위원부터 이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좀 늦어지고 네. 있네요. 네. 사실 이게 보통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이제 크게 네. 컨벤션 효과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면은 대의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그때 이제 현장 투표를 하면 열기도 굉장히 네, 뜨겁고 뜨겁죠. 네. 이제 저도 이제 지난 황교안 대표가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개표 결과들이 좀 늦게 발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뭐 ARS 투표도 다 끝났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이제 개표 결과가 늦어지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후보들의 심경이 가장 좀 떨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발표가 되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 선거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우월했지만 선거인단이 70%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본 투표에서는 이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취재하실 때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워낙 그 이준석 후보 돌풍이 커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영남권 후보들은 그래도 보수적이어서, 영남권 이제 네. 유권자들은 보수적이어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같은 이제 중진들을 지지하지 않을까. 특히 주호영 후보는 이제 네. TK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민심이 이준석 후보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도 비록 70%가 반영되긴 하지만 거기서도 좀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었고 반면에 또 막판에 그 중진 후보들이 워낙 당내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막판에 이제 당원들의 조직표가 결집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빅3라고 하는 나머지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표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막판에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한편은 이제 여당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30대로 된다면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나이가 전부는 아니다만 이준석 후보 올해 나이가 36살이거든요.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나이가 58살입니다. 20살이 넘는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나이야 뭐 극복할 수 있는데 일단 세대가 달라서 이렇게 국회의원 경험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당대표를 맡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심경이 지금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대표가 됐을 때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행보들이 30대에 딱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톡 본인이 튀고 직설적이고. 하고 싶은 네.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들 간의 뭐 협상이랄까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서 좀 돌발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 민주당에도 이제 청년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용규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니 우리도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자. 네. 지도부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들 모일 수 있는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나면은 당 대표가 그 수락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아마 각 후보들이 다 메시지를 준비를 해 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준비는 네. 했을 거고요. 이게 아직 발표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가 거의 나올 쯤 되면 기자들한테는 미리 배포를 아마 할 미리 겁니다. 배포를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뭐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준석 후보가 일단 네. 뭐 여론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공정을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후보들이 통합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또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 때 서로 이제 좀 싸우면서 찢어진 이런 마음들을 좀 추스리면서 다 같이 화합해서 가자 이런 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예, 이제 현장 화면인데, 네, 일단은 네. 그 순서가 끝났네요. 이제 개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네. 당대표 개표 결과가 관심은 크지만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청년 최고위원 4명이 출마를 했는데 네. 4명 중에 1명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청년 네. 최고위원에 이어서 이제 최고위원은 전체 지금 10명이 출마해서 4명이 당선이 됩니다. 아, 이 컷오프는 없었어요. 예, 네. 청년 최고위원은 따로 예비 경선이 없었고요. 없었고요. 바로 본선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은 10명이 출마를 했는데 뭐 당대표에 워낙 관심이 높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유난히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려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누가 출마했는지도 그렇죠. 모르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는 배현진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이영 의원, 조혜진 의원, 조수진 의원 이렇게 4명이 출마를 했고요. 또 김재원 전 의원이 삼선 출신인 김재원 네. 전 의원이 또 출마를 했고 원외에서는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 또 조대원 전 경기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 네트워킹 위원장 이렇게 출마를 했고요. 또 도태우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중진 출신이거나 현재 이제 다선인 의원들이 조혜진 의원이 있고 김재원 전 의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초선이거나 원외 인사들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30대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또 36살이라서 최고위원들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지 또 그런 네. 부분들도 또 관심이 알겠습니다. 쏠리고 있습니다. 자,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착석을 한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당 대표의 이제 결과를 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유례 없이 그 많은 그 인기를 얻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플러스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도 많이 올랐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약간 주식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네. 굉장히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가서 직접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1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32만 8,893명 중 당대표 선거에는 14만 9,19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5.36%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14만 6,479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4.54%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14만 3,12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3.5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순으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여론조사 결과,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를 득표수로 환산하여 이를 총합산한 득표수를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강태린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748표, 여론조사 결과 9.11%,
최종 합산 결과 21,336표. 김용태 후보 선거인단 결과 41,763표. 여론조사 결과 38.02%. 최종 합산 결과 65,084표. 이용 후보 선거인단 결과 27,697표. 여론조사 결과 30.31%. 최종 합산 결과 46,285표. 함술옹 후보 선거인단 결과 26,757표. 여론조사 결과 9.08%. 최종 합산 결과 32,323표. 홍종기 후보 선거인단 결과 31,156표. 여론조사 결과 13.49%. 최종 합산 결과 39,431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후보 선거인단 결과 55,571표. 여론조사 결과 9.55%. 최종 합산 결과 62,487표. 도태우 후보 선거인단 결과 16,622표. 여론조사 결과 3.75%. 최종 합산 결과 21,295표. 배현진 후보 선거인단 결과 58,763표. 여론조사 결과 26.72%. 최종 합산 결과 92,102표. 원영섭 후보 선거인단 결과 11,265표. 여론조사 결과 2.82%. 최종 합산 결과 14,784표. 이영 후보 선거인단 결과 21,170표. 여론조사 결과 4.76%. 최종 합산 결과 27,110표. 정미경 후보 선거인단 결과 32,638표. 여론조사 결과 9.58%. 최종 합산 결과 44,591표. 조대원 후보 선거인단 결과 8,559표. 여론조사 결과 3.42%. 최종 합산 결과 12,827표. 조수진 후보 선거인단 결과 62,497표. 여론조사 결과 30.26%. 최종 합산 결과 10253표. 조혜진 후보 선거인단 결과 25,409표. 여론조사 결과 8.38%. 최종 합산 결과 35,859표. 천강정 후보 선거인단 결과 3,633표. 여론조사 결과 0.77%. 최종 합산 결과 4,588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입니다. 나경원 후보 선거인단 결과 61,077표. 여론조사 결과 28.27%. 최종 합산 결과 79,151표. 이준석 후보 선거인단 결과 55,820표.
여론조사 결과 58.76%, 최종 합산 결과 93,392표, 조경태 후보 선거인단 결과 4,347표, 여론조사 결과 2.57%, 최종 합산 결과 5,988표, 주호영 후보 선거인단 결과 25,109표, 여론조사 결과 7.47%, 최종 합산 결과 29,883표, 홍문표 후보 선거인단 결과 2,841표, 여론조사 결과 2.94%, 최종 합산 결과 4,721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황우여 위원장님, 지금 개표를 숫자로 불러주셔서 누가 당선된 거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안 했네요. 당선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어느 한 분도 당선되지 못할 분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의 당선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당헌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최고위원으로 조수진 후보, 배현진 후보, 김재원 후보, 정미경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김용태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님,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신임 최고위원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님 모두 무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비상대책위원님들께서 무대로 나오셔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당선되신 신임 지도부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다발 준비됐나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고조됐던 전당대회의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당선된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분들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비상대책위원님들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려가지 마시고요. 같이 모두 기념사진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나오셔서 이렇게 앞쪽으로, 예. 우리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셔서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할 거고요. 자, 먼저 서서 자, 촬영을 국민의힘 하고. 새 당대표의 이준석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참여한 건데요. 여기서 이 후보가 55,820표를 받았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58.76%를 얻었습니다. 네. 합산해서 총 득표수가 93,392
2표였는데요. 2위 나경원 후보와는 14,000여 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 전체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5,000표 정도 앞섰는데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배 넘게 50%가 넘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이준석 후보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역전이 어려웠고 또 당원 투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준석 후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세론이 네. 이변 없이 최종 투표율로 이어진 걸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새로운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지금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수락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30대 당대표, 새로운 역사를 쓴 거네요. 네, 헌정사에 네. 40대 대표도 없었고요. 30대 대표는 처음 있는 네.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당선자죠 이제 국회의원 경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선이죠. 영선 네. 중진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당선자는 2011년에 당시 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26살이던 청년 이준석을 이제 청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10년간 올해까지 이제 국회의원 경력은 없지만 직전에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잠시만요. 주 당직을 이준석 거쳤습니다. 그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무궁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감사하고 정말 또 감사합니다. 우선 훌륭한 선배님들과 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어서 행복했고 또 무엇보다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님께 모두 감사 올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힘을 실어서 읽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발을 들여 놓으셨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비빔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 상추 잎은 바삭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가장 맛있고요. 나물은 각각 다르게 조미되었을 때 그 맛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에 올리는 달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얹어야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빔밥의 재료를 모두 갈아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밥 위에 얹는다면은 그것은 우중충한 빛깔일 것이고요. 색감도 그다지 끌리지 않을 것이고 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모두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뭐뭐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대한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상당한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우는 총사령관이 되기를 바라신다면은 다른 주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낮게 가면은 더 높게 갈 것을 지향해야 하고요. 상대가 높게 가면은 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경쟁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에 대한 가짜 뉴스나 원색적인 비난 등을 전 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고 어떤 분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정선거로는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준석의 화교설을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인사는 공정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2021년 6월 11일을 분수령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서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로 의존하려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그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이 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관대해져야 하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선 후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욕부터 하는 야만은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독재, 견제받지 않는 위선이라는 야만으로 변질시킨 그 세력을 심판하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최루탄의 연기만큼이나 매운 갈라치기와 독주로 국민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딛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순수함과 그리고 강력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자강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연줄을 쌓으려고 하고 줄을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서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자는 누구일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피선거권도 없는 20대의 대학생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사방송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뛰어난 능력은 있으나 경력 단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그 확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당원들 상호 간에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훈련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당원들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 변화에 앞장서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컴퓨터를 접하기 쉬운 젊은 나이대의 당원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년층의 당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획득한다면은 그것은 선거 때 명함에 쓰여 있는 어떤 이력과 경력보다도 유권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수락 연설 들으셨습니다. 다시 안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인 기조에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라고 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부분이 이제 비빔밥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을 깨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네, 그 공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존. 네. 비빔밥처럼 10가지 고명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다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면서 비빔밥을 예시를 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다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 여성다움, 또 청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고 깨겠다. 각자의 개성대로 또 화합하자. 이런 소중한 개성들을 어느 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시도하겠다는 게 이제 공직자 후보자 자격 시험 이야기를 네. 공론화했네요. 네. 그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해왔던 이제 이슈들인데요. 이제 이준석 당선자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네. 이제 공직 후보자들이 시험을 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대변인단도 공개 경쟁을 통해서 네.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 중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들을 이제 2명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얘기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선 승리가 네. 아주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순수함과 강력함을 회복하기 위해 변화하고 또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자강에 대한 또 언급을 했네요. 네, 선거 대선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야권에서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당내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외부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네. 우리 대권 후보로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한 당이 강해지고 변화를 통해서 이 후보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역할의 중심에 본인이 서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30대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향후 이제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준석 당선자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런 청년다움, 여성다움 이런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면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권 안에서도 이제 상대 당인 민주당 또 여당인 민주당도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사실 민주당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굉장히 기성 정치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치부 안다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